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항공정비랑 그 과가 항공정비과 같으면은 네. 그것에 대한 걸 전문적으로 4년 동안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광고를 하죠. 아, 그래서 대학교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다 커리큘럼 이런 게 정해져 있고 다 그쪽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고 많이 착각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항공사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전공한 사람. 그걸 저희는 몰라서 네.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어가지고. 그 왜 안 이과가 되는 얘기죠. 특히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글도 많이 썼지만은 양대 항공사에 뭐 한기원이라고 있어요. 교육기관이. 그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직접 키우겠다 이래서 만든 교육기관인데 그 교육기관에 대놓고 자격증 소지자 지원 불가 이렇게 써 있다는 말이죠. 그래요? 자격증 소지자 안 보셨어요? 그 부분은 뭐 대놓고 써 있어요. 있다는 그런. 도대체 왜 그럴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정비사가 한 사람이 탁 취업을 해서 1인분 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감당 안 오죠? 그것도 비행기 정비를 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 6년, 7년 걸려요.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데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몇 개월 가르쳐서 야 해! 이럴 수 있는 직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학에서 그것도 책으로만 이 30년 전 거를 배웠던 애들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현장에서 자격증 있는 분들이라고 탁 데려다가 시켜봤더니 아무것도 못해. 우리나라 이제 항공사가, 그러니까 LCC가 현재 6개가 있고요. 메이저가 2개가 있잖아요. 이 메이저 둘은 자격증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난 기계에 갈 거니까. 한번 뽑아서 내가 잘 가르쳐서 10년 이상 써먹을 거니까. 지금 현재 자격증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다. 왜? 가르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격증을 따면 돼. 그렇죠? 대기업 둘은 그래요. 근데 밑에 LCC들은, LCC가 뭔지?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사. 그런 항공사.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여긴 대기업이고 여긴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자기들이 여유있게 투자해서 가르칠 만한 여력이 없어요. 바로 데려다 써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가요. 요걸 보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거야. 학교나 뭐 이런 데서 광고를 하는데 여기도 자격증 없이 요즘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자격증 가진 애들 뽑아봤더니 1년도 못 버티더라. 요즘 추세가. 똑같이 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자격증 있는 애들이 오히려 문제다. 그래서 없어도 되니까 중요한 인성을 봅니다. 내가 어차피 10년 이상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비사 한 명이 제대로 키우시려면 7, 8년씩 걸리는데 이제 허드렛 일 조금 해보다가 힘들다고 나가버리면 너 손실, 얘도 손실, 다 손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리스크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격증과 상관이 없이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진짜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대기업 2군데는 비전공자가 50%예요. 어차피 500점이나 900점이나 못 보긴 마찬가지야. 전공 영어들. 어차피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500점짜리가 더 열심히 하더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요. 즉 500점이냐 900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인성이라는 부분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긴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호감을 주고 있느냐예요.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잖아. 데리고 내가 가르쳐 볼 만할까? 얼굴만 봐도 내가 짜증이 난다. 그러면 안 가르치겠지. 아직 개념을 잘 이해 못할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달라요. 딱 보면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어. 얼굴은 굉장히 못생겼는데 인상이 좋아. 유재석 같은 사람.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 근데 요즘 심지어 잘생겨 보여. 그렇지? 인상이 좋은 거예요. 왜 인상이 좋으냐? 좋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래.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 못생겼는데 항상 웃고 다녀. 긍정적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파하고 다녀.
누구든 좋아해 그 사람.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가르쳐야 돼. 어차피 누구든 똑같아. 그럼 기억이면 보기 좋은 사람. 내가 같이 있을 때 내 기분이 좋은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직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즉, 배운 건데요. 도제식 교육을 하는 어떤 시스템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똑같이 동기가 둘이 둘한데 누군 진급하고 못하고 결정적인 요인은 거기서 나와요. 특히 폐쇄적인 정비사 조직, 또 커리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 내가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되는 조직.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못 올라갑니다, 절대. 누군가한테, 선배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조직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대학은 중요하지 않다. 어디든 그냥 가서 하기만 하면 된다. 단, 뭐가 중요하냐? 학교와 별개로 본인이 스스로 훈련하고 공부해야 되는 게 더 많다. 한마디, 뭐 어차피 당연히 뭐 한번 해보라 그러면 실수하죠. 실수하면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뭐라고 하면,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와야 되는데, 삐져갖고 처박혀갖고 오지도 않아. 그거 어떻게 그랬죠? 아우, 야, 쟤 안 되겠다. 결국 그렇게 조직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보통 이 비행기 정비하겠다는 청년들의 대부분이 이 소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그랬고 심각합니다. 사회성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책만 봤어. 그 다음에 그 생각도 많아가지고 앉아있긴 하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똑같지? 다 그래. 그게 왜 그러느냐.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그냥 뒤집도 앉아갖고 책만 보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은 그래도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했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고 그게 이 비극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필요한 공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비행기 정비사기 때문에 정비사를 만나봐야지. 맞잖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간 사람을 만나봐야지.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만나봐야지. 무엇이 중요한지. 형님 들어갈 때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미리 대응해서 미리 준비해야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소서예요. 글을 한 번도 안 써봤어. 학교에서 숙제로 내주는 독후감이나 써봤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쓰는 글을 못 써요. 읽고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게 큰 문제다. 이게 장기적으로 취업뿐만이 아니라 결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도 못해요.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 못하면 며느리 못 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죠? 저는 그게 얘가 이제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비행기로 굉장히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비행기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돈과 상관없이. 돈 생각했으면 저 일을 안 했겠죠. 그냥 대기업 다니면 되고 외국에서 굳이 미국에서 귀국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니면 되지.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고요. 내가 행복한 만큼 행복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취업은 못해도 상관없으니 중요한 걸 해라. 그 지론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취업한 이후에도 계속 저하고 연계가 되고 요즘은 결혼도 시키고 올해는 최초 아이도 태어났어요. 제자들 중에. 작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주례도 받고 올해도 주례를 또 봐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군대를 주도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사관을 가서 잘 적응을 해서 뭐 배워가지고 나온다. 아니면 안 나오면 거기서 계속 근무하면 더 좋고 나온다면 나오고 그 경력 가지고 항공사를 들어가든지. 군대 그 부사관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부사관 생활을 하면서 대학 나와도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요즘은 장려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군대 이제 학업을 했지만 지금은 다 장려를 하는 입장이라 얼마든지 뭐 야간대, 사이버대, 방통대, 뭐 요즘 학점은행제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굳이 유명한 대학 나오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하기만 있으면 되니까.
부사관이면 시험 쳐서 아, 그럼요. 시험만 뿐만 아니라 시험보다는 이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 부사관 들어가는 것 자체도 취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취업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곧 대학을 넘어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대학의 목적과 좀 다르겠죠.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봐요. 대학을 가서도 이제 군대를 갈 때 부사관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럼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변수예요. 군대를 잘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먼저 하고 그 사이에 대학을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가더라도 굳이 멀리 갈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지 않고 있고 이걸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가정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정말 굉장히 더 중요한 시대가 됐죠, 지금. 미안하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일찍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먼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당장 불안하신 거지, 이제. 내가 했던 경험, 그게 맞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어머니 세대 때 취업했던 상황이나 지금 아이들 세대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르시니까 네가 뭐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해라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선생님 말씀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LCC에서 1년도 못 버티고 나온 애들 많은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 적성에 안 맞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직생활 적응을 못한 거지 적성에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적성에 맞는 분야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분야가 항공 분야예요. 그 안에서 자기가 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안쪽에서도. 자기 적성에 맞는 거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본인이 못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이게 아이들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일단 들어가서도 문제가 많아. 무슨 직종으로 갈지, 어떤 보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은데 혼자 고민할 답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갖고 선배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수 있는 오지랖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도 커리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너한테 온 이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다. 이런 말을 누군가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선배가 없으니 어떻게 해줘요. 저도 그런 선배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좀 더 길게 보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서두를 거는 아니에요. 길게 보면 중요한 것들만 착착 해놓으면 얼마든지 본인이 만들어갈 수 있고 비행기 지금은 또 그래요. 지금은 비행기 하지만 비행기 못 갈 확률이 일단 더 높고 냉정하게 갔다가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 다음은 비행기 정비 왜 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죠. 막상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르네? 뭐 이런 아이들도 많고요. 그 환상부터 깨야 돼. 그 비행기 정비사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그럼 진짜 비행기 정비사라는 게 어떤 직업인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 알아야지.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해도 늦진 않아요. 근데 그냥 뭐 환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대기업. 너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오려고 해? 그게 자소서 제 첫 번째 질문인데 거기에 답변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오케이 나 저 기업에 저 보직으로 들어갈래. 그걸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이력서와 자소서를 써놓고 거기에 맞춰 준비해야 돼요. 학종하고 뭐 달라. 내가 원하는 대학 전공 정해놓고 이력서 써놓고 그걸 맞춰서 만들어 가야 돼. 그 훈련을 해야 되고. 목표가 정해져야 방법이 나오는데 방법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목표도 없이. 그 대학 가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혀 아닌데. 그죠? 목표를 먼저 정해놔야 돼요. 어느 기업에 내가 뭐 비행기 정비사를 하고 싶다? 아까 지금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환상이야. 실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비행기 정비사는데 왜 글을 써야 돼? 이러고 있어. 자소서도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면접을 어떻게 볼 거고. 안 되잖아. 뭐 글쓰기는 당연히 해야 돼. 지금 엄청나게 책 읽고 글쓰기 해야 돼.
SNS에 댓글 엄청 달아야 되고 할 수 있냔 말이지. 그걸 내가 지금 왜 해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저기다 매월 책을 정해놓고 애들한테 독후감 쓰라고 왜 하느냐는 말이야. 독후감 써와. 그럼 그거 갖고 또 대화를 해야 돼. 네가 쓴 건 독후감이 아니야. 그러고 얘기해야지. 자꾸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야. 조금 더 난도가 높은 대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안 좋은 걸 보는 만큼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걸 봐야지. 몸에 좋은 건 달다 쓰다? 근데 자꾸 단 걸 먹게 되지. 그러면 살이 찌고 몸이 아픈 거야. 그것도 편식이에요. 지식 편식. 몸도 아파가잖아. 잘못 먹어서. 알아, 이론적으로.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자꾸 먹지.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야. 결국은. 조건, 스펙 다 좋은데 몸이 안 돼서 못 들어갈 수도 있어. 항공사에. 근데 몸은 1년 만에 바뀌나?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신체 검사해보면 다 나와. 이 사람 생활. 요즘엔 SNS까지 검색 다 해요. 페이스북 아이디 내놔? 그래갖고 페이스북 다 뒤져봐. 이 사람이 뭘 좋아요를 누르나까지 확인을 한다고. 맨 유튜브에 이상한 것만 좋아요 누르고 막 구독하고 있어봐. 끝났어, 그 사람. 왜 그런 걸 보느냐? 숨어 있는 걸 찾고 싶은 거거든. 진짜 모습. 이 사람의 진짜 모습. 근데 몸은 거짓말 안 하잖아. 혈액 검사하면 다 나오는데. 이 사람 건강하지 않네? 그러면 입사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병 날 것 같은데? 안 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지듯이 정신은 좋은 사람 만나서 건강해져야 돼요. 좋은 걸 보고 좋은 경험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스펙이 제로라도 뽑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될 만한 애들은 미국에서도 다 돼요. 막 조그만 회사들이 막 스폰서 막 해주고 잘 살아요 요즘. 그런 거 보면 정말 중요한 건 학교가 아니다. 제가 증명을 다 해내고 있으니까 지금 만나보라고 내가 소개 다 해준다니까. 내가 거짓말 하나. 만나보면 알지. 그죠? 그렇게 직접 만나보고 느끼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돼. 지금 당장 먹는 것부터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뭘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알죠? 안 되는 거 먹으면 안 돼. 제가 먹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야 돼요. 반가운 말씀. 그 몸이 안 돼서 취업을 못한 애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얼마나 안타까워, 그거.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지. 완전 초딩처럼. 안 되지. 내가 왜 이걸 먹어야 하는지를 알고 먹어야 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갖고 막 습관처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몸도 나아져요. 특히 요즘엔 정신과 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아이들도 많이 제가 컨트롤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만나기도 하시나요? 많아요, 생각보다. 다른 쪽으로 해서 완전히 만나서 얘기를. 네, 만나서 해보니까 애들이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뭐 강박장애, 뭐 다양합니다. 특히 이쪽에 도전하는 아이들이 내성적 성격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우울증, 속으로 스트레스를 삭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박도 많아요. 강박장애. 반복적인 행동 막, 그다음에 뭐 결벽적인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런 아이들 그거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대로 하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하죠. 당연히 비행기 취업 뭐 항공사 못 들어갔다고 그러면 다 포기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어디라도 들어가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 찾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하는 친구, 그다음에 기계 관련된 다른 직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프리랜서도 있고, 작가도 있어요. 작가도 있고, 뭐 다양해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배우자들까지 지금 여자친구, 배우자 다 여기 지금 섞여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력 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에 내가 이쪽에 관심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렇게 제가 연결을 해주고 같이 만나봐. 그래서 만나서 자기들끼리 도움 주고받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저는 그냥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네트워크로 서로 그냥 여기에 어떤 공동 속해져 있는 건 아닌데 서로 인맥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그런 네, 그렇게 거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임에 같이 만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모임 주최는 제가 하지만 공식적인 모임 같은 거 그렇게 하지만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인맥을 형성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건 이제 제가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거. 군대도 가야 되니까 재밌게 좋은 직업 찾아서 잘 살아요. 행복해. 재밌는 거 많아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은데 행복해야지. 이해되면 또 보고 주말에 나오고 싶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요. 그럼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항상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다행입니다.